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관심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G2G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7,000원에 10%요. 아, 97,0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어제 급등해도 오늘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너무 아, 많이 빠져서. 그쵸. 손실이 조금 크셔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바이오 종목들 이 4월에 암학회를 앞두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G2G 바이오 그럼에도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내가 한번 바이오 전망 자세히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번쩍 들지 않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매수하신 다음에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쭉 밀려버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때가 약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12만 원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그때 사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정도쯤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안 멈추고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변화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일단 이 회사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좀 특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매하시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빠르게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위기가 네.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근데 네.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밀리니까 또 한없이 계속 더 밀려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또 네. 게다가 오늘은 삼천당제약 관련된 이슈가 또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원래 오늘 시장도 밀리긴 했지만은 바이오주 쪽에서 관련된 뭐 ETF 쪽들이 좀 빨리 정리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네. 이슈도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D&D 파마텍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바이오가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수급 관련된 쪽에서 그들이 뭐 밀어내느라고 좀 밀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안정만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이 회사가 뭐 회사 내용은 좀 아시죠? 네. 네. 약물 전달 물질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때 발표했던 삼성바이오 쪽으로 나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하게 주가를 뺄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예상했던 게 약간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나가던 게 삼성바이오로 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뭐 이런 분위기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결과는 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뭐 추매하실 자금이나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다 돈이 잠겨 있어가지고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쵸. 좀 많이 잠겨 있어서 네. 돈을 더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보니까 이럴 때 좀 밀렸을 때 좀 사고 싶은데 다 물려 있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괴로운 상황인데 그럼 이럴 때는 지금 일단은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들 봤었을 때 약간 약세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또 지금 이 가격대면은 한 6만 5천 대 부근이면은 장기 이평선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래는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는 시장만 조금 안정되고 바이오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C나 에스코나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 때문에 살짝 움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액션을 할 게 없다 보니까 기다리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 네. 얼마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네. 솔직히 못 사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예, 지금 시장이 뭐 하루는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네. 지금은 6만 5천이면 한번 살짝 물을 타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보통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밑으로 한번 쭉 빠졌다가도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갖고 계신다라는 전제로 보게 됐을 때 가격대 8만 원대 있거든요. 예. 네네. 여기가 안착이 돼야 이제 추가의 탄력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실 게 거래 늘어난지 보시고 8만 원대 안착하는 거 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쪽까지 돌아오는 거 보고 그래야 다시 한번 지난번 매수하셨던 가격대 한 10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있으시면
조금 타서 한 8만 원대 부근에서는 조금 나올 거 나오고 나머지만 갖고 네.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일단 예, 그 예. 단계 8만 원대에서 얼만큼 잘 뛰어넘을 수 있는지 거래 늘어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지 보시면서 일단은 네. 파이팅입니다.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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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창 기다려야 되겠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겠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장이 뭐 번쩍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들어설 수도 있죠. 근데 예, 예. 그거는 우리 저 트럼프 선생님의 입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네. 변수를 모르겠고요. 그래도 네. 일단 이 자리는 좀 기다려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회사 경쟁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4월과 5월의 바이오 이벤트들까지 한번 같이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8만 원까지 잘 참고하셔서 답답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코롱 티슈진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25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아, 12만 25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이 종목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 나와주다가 최근에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하셨어요? 예, 예. 네. 아, 최근 사셨는데 지금 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는 그래도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아, 고점에 좀 사셔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동우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지금 매수의 가격이 조금 높아요. 사실 이게 고점 찍고 빠질 때 사신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재료 가치는 상당히 좋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인보사라고 우리가 불렀고 지금은 이제 TGC라는 그런 이제 기호를 쓰고 있는데 골관절염 그 유전자 치료제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임상 그 데이터가 다음 달에 취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빠르면은 한 7월 정도에 미국 임상 3상의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계속 그 발언 및 언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게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데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3만 원을 이제 찍고 나서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재료 가치가 조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된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임상 데이터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데이터가 취합이 될 거고 그때부터 다시 이러한 얘기들이 또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때는 아마 주가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없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그 데이터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그런 이제 지금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제 어제 오늘까지 좀 빠지면서 다시 61선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전 국면에서 61선에서 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시장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또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이게 살짝 깨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살짝 이게 깨지더라도 61선에서의 어떤 그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 그 얘기한 그런 이제 그 신약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의 가치는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그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답답하시겠지만은 일단은 그 결과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타기는 지금 이제 15%시잖아요. 예. 만약에 전 맥시멈 한 5% 정도. 그 정도만 늘리세요. 너무 한 종목에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제 뭐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그 바이오 관련해서 잡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은 사실은 굉장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종목에 있어서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보다 만약에 좀 비중을 늘리시려면 한 5% 정도의 비중 확대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상 관련 재료가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5% 정도만 추가 매수하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고민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SB 비테크인데요. 네. 81,100원에 15%예요. 81,1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이거 지금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어요. 이 종목 로봇 관련해서 어제 좀 올라주나 싶더니 오늘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손실이 크셔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많이 손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 네. 여러 번 해서 오늘 된 거예요. 연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채택이. 아, 그러셨어요. 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네, 네, 추가 며칠 매수까지. 전에 되고 얼마 전에 되고 또. 아,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어요. 예.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좀 꼼꼼하게 전략, 네, 김민세 표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아유,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선생님. 네, 영광입니다. 예. 일단 힘차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와 지금 주가 보니까 힘 빠지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오늘 조금 아침에 기대는 하셨죠?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 예, 아침에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으면은 이제 약간 우주항공 쪽에서 로봇 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좀 뭐가 좀 분위기가 맞을 뻔했는데 그냥 밀어버리네요. 아주 예, 야속한 예. 그 어제부터 조금 마음이 좀 놓이고, 이제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러게 어, 저도 어떻게 그랬습니다. 해야 좋을지. 네, 오늘 좀 로봇 쪽 좀 달리나 싶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을 다 해체해 버렸네요. 아주 그런 네. 모습이 나와버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그래도 뭐 우리나라 최초로 뭐 베어링에서 감속기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약간 네.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로봇 쪽들이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밸류도 엉망이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지금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이제 보여줄 그림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은 반발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이제 빠져나올 국면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15%라고 하셨죠? 예. 예, 비중 15%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또 뭐 완전히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추가 현금 여력은 없으시죠 또? 추가하라고 그러시면은 예. 좀 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고 만약 혹시나 계좌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용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주가가 오늘 시도해서 조금만 더 갔었어서 6만 원대 근처만 한번 들어왔었어도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저항권입니다. 약 한 5만 8천 원, 한 5만 9천 원대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혹시나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서 혹시나 시장이 좀 불안해서 약간 한 4만 한 3천 원대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약간 이제 저가를 깨는 거겠죠.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 한 20%대까지 맞추셨다가 그거를 네. 단가를 낮추셔서 그러면은 다음에 목표가 이제 6만 원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와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 그때쯤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나머지 비중을 다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 정도부터는 싸게 사신 거 있죠? 싸게 네. 사신 거를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지난번 고점 때 넘어가는 쪽을 한번 바라본다. 그러면 약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 4만 3천 원대 정도까지 해서는 약간 비중을 타고 다음 자리 한 보자. 5% 정도 더 살까요? 그럼 예. 4만 3천 원대? 그 정도만 사시죠. 그래서 담아놓고 그다음에 한 6만 원대 근처까지 일단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좋을지 몰랐는데 그래도
전문가님들께서 보유 의견을 들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예. 그래도 항상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예, 주가에 따라서 그 대응 한번 해보시고, 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진짜 수고 많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도 최근엔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43,000원의 추가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꼭 힘내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미래나노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500원에 10%요. 11,5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네, 그래도 좀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미래나노텍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내가 한번 자세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이동훈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그때 아마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올라갈 때 좀 사셨나요? 아니요, 12,000원 넘게 올랐었는데 안 네. 팔았거든요. 이렇게 사시고 나서 올랐을 때 사실 그때 수익이 별로 이렇게 뭐 수익률이 크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네. 안 파신 것 같고. 근데 조금 팔았어요. 조금 파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10%가 남으신 거군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전 한 8,500원 정도 요번에 그 정도면 거의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를 한 가지 꼽자라면은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2024년보다 2025년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반면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예요. 근데 이 전구체를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은 잘 아시는 포스코 퓨처엠이 주 고객사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또 이제 중요한 그 양극재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미코어라는 유럽 업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협력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납품사들이 굉장히 빵빵한 회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최근에 이제 전구체와 관련한 그 캐파를 갖다가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한 5배 정도 확대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전구체 쪽에서 이제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조금 아마 올해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성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그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나노텍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하고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이제 제가 최근에 바닥을 한번 이제 찍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한 10,000원을 넘어갔다가 어제 오늘 다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과 좀 동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한은 한 8,000원대 중반 정도면 거의 저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적인 지금 수준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뭐 전구체 생산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어떤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저는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 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저는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선은 한 12,500원 정도예요. 이제 12,500원에서부터 주가가 조금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12,50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더 높이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선은 12,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양극재 전고체 관련해서 최근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2,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LG CNS 네. 76,600원에 14% 가지고 있어요. 아, LG CNS 76,600원에 14%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 스테이블 코인과 뭐 피지컬 AI 관련해서 주가가 한창 올라주다가 최근엔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시 좀 네.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LG CNS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피지컬 AI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망 자세히 제시하고 네, 김민세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힘이 없네요. 네. 힘이 없다 보니까 좀 뭐 물론 이 자리에서 차라리 바닥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자리 같긴 한데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겠죠. LG 네. CNS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보니까 박스권 왔다 갔다 할 때 사셨네요. 보니까요. 네. 네, 거기서 좀 돌파할 줄 알고 사셨는데 정고점에서 막히고 쭉 밀려 내려갔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 쓰는 전략 중에서 박스권이 이 자리가 이제 돌파하다가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금방 밀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탈하게 되면은 또 중요한 여기 지지권들 이탈하고 뭐 이럴 때는 좀 관리를 해주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때 레도가 손절한 게 낫다고 볼 수 있는 자리겠죠? 가지고 있던 거 조금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줄여 놓으신 게 네네. 의미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뭐 비중은 관리 아주 잘하시네요. 예, 그래도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좀 현금 좀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쪽 가서 이제 거기 또 사셔서 네. 그건 수익 많이 나셨죠? 다른 종목은? 아우, 예,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일단 LG CNS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당장 모멘텀을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움직여져야 인터넷 쪽 이제 IT 서비스 쪽들이 움직이겠구나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이게 네.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입장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한 4월 달 중반쯤 가게 되면은 다시 당정 합의와 관련돼서 이제 또 한국은행과 얘기를 나와서 조금 좀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전쟁 이슈 때문에 좀 거기에 다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들이 네.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탄력을 받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 선이 여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밑에서 지금은 솔직히 어느 정도 자리는 맞아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한 5만 원대 중반대부터는 그래도 더 안 빠지려고 지금 거래도 뭐 거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확인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턴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현재가 6만 원대 한 중반대쯤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항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네. 자리를 아마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좀 결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 확 트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좀 변한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게 되면 이때가 돌파가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도는 하는데 좀 제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줄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인터넷 종목들 다 움직이고 같이 푸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또 이제 주도주 뭐 헥토 파이낸셜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서 저항대니까 조금 더 줄여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쟁 이슈로 또 섹터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6만 원대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또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동근 대표님, 오늘 하루의 최고 유행어는 이 석기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을 갖다가 좀 그 강하게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그쵸. 사실 그 발언 하나가 굉장히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예상보다 물론 이제 그것은 저는 굉장히 그 강력한 협상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워낙 시장에서 선반영이 된 그런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그게 없었다면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발언의 강도라도 조금 약화가 됐었더라면 네. 시장이 오늘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주가에 내일은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증시를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너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 오랫동안 네.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 연결이 그런 되지 않아 음성사서 국면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 네. 대응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시장 그때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가장 좀 공포스러운 상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드리는 거는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런 그 변동성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다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석유 의존하지 않겠다. 호르무즈 관련 문제는 알아서 뭐 해결해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관련해서 국내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네, 받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멜경제TV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LS. 그러니까 LS요, 그냥. 예, 예, 매수 단가 어느 정도시죠? 244,700원에 18%. 요 수익이 나오고 계시네요. 예, 약간 아, 예. 뭐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자, LS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전화 주신 분은 굉장히 좀 다행이신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24만 지금 4,700원이라는 단가가 지금 거의 60일선 정도에 사신 건데 이 60일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딱 아주 타이밍 좋게 정말 매수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좀 밀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밀린 거는 LS가 나빠서 밀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니까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밀리더라도 또 한 번 이제 한 24만 원, 5천 원 가니까 또 이제 반등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신 단가가 굉장히 좋은 단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LS는 저는 웬만하면은 가지고 가시려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자, 사실 LS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원망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왜 원망을 받았냐 하면은 그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들을 시장에 이제 중복 상장.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회사들 갖다가 자꾸 그러니까 이것도 상장시키고 저것도 상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LS 같은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할인 요인이 돼. 그러니까 주가를 갖다가 못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뭘 금지를 했냐면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예, 이젠 얘네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LS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위험 요인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 지금 이제 100% 자회사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좋아요. LS 전선이라든가 또 이제 LS M&M이라든가 LS 메탈 LS 머터리얼이죠. LS 그룹들이 전부 실적이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 다. 예, 예,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좋은 그 원자재, 뭐 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그룹주들이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LS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주회사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아마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자회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건 LS 일렉트릭이죠. 그러니까 예, LS 일렉트릭 예. 주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저는 지금 최근에 3월 20날 31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내로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어르신께서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게 매수 단가 밑으로 잘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세장인데. 예.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좀 행운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최대 한 30만 원 이상에서 좀 매도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S 전략 아주 꼼꼼히 또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국내 증시가 또 전쟁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또 나와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그 단어만 들어도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저 주범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에 이게 충분히 프라이싱이 돼 있느냐?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실망이 겹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밀리는 날은 그냥 조용히 삽니다. 샀다가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또 줄이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아직 안 받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네, 이런 과정 쪽에서는 너무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중심은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빠질 때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매일경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코너고 저는 김민수입니다. 예. 아, 네. 네. 즐겨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네.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젠백스요. 젠백스요. 네. 네. 혹시 매수가와 이게 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네. 38,217원이고요. 38,000원 정도 볼게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비중은 15%. 15%요. 네. 그래도 걱정했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많아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요즘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바이오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왜냐면 네. 오늘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오늘 좀 야속하게도 또 이제 삼천당 제약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젠백스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시도하다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계속 또 지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 좀 지지하려는 노력들은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아니면 또 투자 심리가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는 솔직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바이오가요. 네. 자, 욕 나옵니다. 예, 뭘 이럴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지만 이 자리는 그래도 한번 지난번에 갭 상승이 나왔던 자리와 거의 유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리시고 근데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돌아섰을 때 이제 저항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네. 36,000원대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저항대를 보게 되면 36,000원대 그리고 37,000원대 그리고 한 4만원대 근처까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자리를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통 얘기하는 역배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네. 중요하게 그러니까 주가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좀 확장이 돼야 잘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너졌던 게 그저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36,000원대는 저항이 좀 큽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저라면은 이때도 내가 그때 손절을 잘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줄입니다. 저라면요. 근데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이게 탄력을 강하게 받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고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아직 판단이 제가 잘 안 서고 있기 때문에 예. 저라면은 이 정도쯤 들어왔을 때 줄일 것 같습니다. 줄여놓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그리고 줄여놓고 혹시나 그 다음 자리로 온다 그러면 나머지 매수가 이상으로 해서 그게 수익을 봐서 이거를 좀 상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네. 진짜 뭐 재료가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제가 그쪽을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딥하게 봐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 뭐 제 귀에나 제가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 걸 양해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하락을 딛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 수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